네, 실제 없는 판례입니다. GPT 검색했을 때 사건 번호 인용해주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판례가 있다. 대부분 판례는 없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는 판례를 막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상속채무 해결사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해서 많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요즘에 변호사님 AI가 이렇게 답을 해주던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열심히 상담을 드리면 변호사님 근데 그거 아니지 않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하면 AI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겠지만 특히 이런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도 우리 이용자분들이 AI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꼭 한정승인 상속포기 뿐만 아니라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또 부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AI가 아직은 좀 불완전한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질문을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분들은 본인이 착오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면 또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AI에 저도 한번 활용해가지고 상속인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몇 가지 좀 입력해보고 AI가 과연 뭐라고 답변하는지 잘 답변해주는지 과연 그걸 변호사가 상담했다라면 어떻게 상담을 해줄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 저희 의뢰인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사례를 하나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소장을 받으시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질문을 다르게 하겠지만 최대한 우리 상속인분들께서 실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비슷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AI가 말씀해주신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한 지 2년이 경과했고 그래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새롭게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예외적 한정승인을 허용하는 판례가 있다. 일단은 GPT가 예외적 한정승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거를 영문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외적 한정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표현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특별 한정승인을 허용하는 판례가 있다.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 판례를 검색을 하면 GPT가 알려준 이 판례 대법원 2002-64218 아마 이거 검색하면 안 나오는 판례일 것 같은데요. 실제 없는 판례입니다. GPT 검색했을 때 사건 번호 인용해주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판례가 있다. 대부분 판례는 없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는 판례를 막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AI 이제 리서치하거나 아니면 정보 요약 같은 거 할 때 활용을 해보면 GPT에서 찾아오는 많은 정보 중에서 판례는 거의 대부분 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AI 활용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판례는 없는 판례를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일단 아직까지는 맞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에도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설명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정 승인을 하면서 소송에도 대응을 해야 된다. GPT가 마지막에 또 아버지의 재산을 실제로 받은 게 없는지 아니면 일부를 이미 받은 게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동차를 팔았다. 그리고 예금도 450만 원을 출금했다. 괜찮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속재산을 매각했다. 처분하면 단순 승인한 게 된다. 맞는 얘기죠. 단순 승인하면 채무도 전부 승계한다. 내가 갚아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구제할 가능성이 있다. 예외적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것은 상속재산을 명백히 인식하고 처분한 행위라서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내가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GPT 당신의 주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는. 흔히 오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나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을 해보시고 별다른 채무가 이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자동차를 매각하고 예금을 출금하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채무 초과 사실을 알기 전에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다.
그렇다면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난 뒤에 특별한 증승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했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굳이 채무가 없어서 조회를 안 해봤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내가 채무가 있다라는 걸 알았던 게 아니라면은 법원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매각했다거나 예금을 출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증승인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은 제가 좀 GPT하고는 다르게 상담을 드릴 것 같아요. GPT는 특별한 증승이 조금 어렵다고 보고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다투든지 아니면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니까 내가 갚아야 될 부분은 일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나오네요. 예외적 한정승인이라고 GPT가 얘기를 했으니까 예외적 한정승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또 얘기가 나오죠. 판례가 또 나오네요. 판례 2개를 인용해 줬는데 이 판례도 없는 판례일 거예요. 검색해 볼게요. 없는 판례입니다. GPT는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했더라도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적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음. 이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는 전혀 나오지 않은 판례입니다. 검색해도 안 나올 거예요. GPT가 특별한 증승인의 요건을 설명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 채무 관계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경우는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들으시면 또 우리 의뢰인분들은 조금 놀라실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요즘에 있잖아요. 자, 이 조회 서비스를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파악했을 때는 카드 대금 채무랑 대출금 채무가 좀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를 팔아서 이 빚을 갚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어떤 추가 채무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특별한 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특별한 정승인 무효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조회 자체를 안 해본 거는 재산 채무 조회 자체를 아예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법적으로 의무도 아니고 이걸 채무가 본인이 진짜 파악했을 때에는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파악이 됐다라면은 굳이 조회 서비스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반드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다퉜죠. 법원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속인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행정적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 GPT처럼 이렇게만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굳이 자산이나 채무에 대한 조회를 안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더 많지 않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면은 그런 점을 주장을 해서 특별한 정승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GPT가 이제 몇 가지 서류들도 알려주네요. 심판 청구서 작성해야 되고, 돌아가신 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적등본. 저희 홈페이지에도 준비 서류가 안내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만 보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법원에서 이제 보정이 나올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도 나와 있듯이 돌아가신 분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될 거고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인께서 2008년 이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겠죠. 이제 그럴 때에는 재적등본을 이제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될 거고요. GPT는 청구인 서류가 빠졌네요. 이제 상속인, 본인,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하고자 하는 본인은 또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이런 거를 이제 내야 되겠죠.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본인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GPT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는 있는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적인 상속인께서 그냥 본인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소장 받고 그냥 특별한 정승인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전에 아버지 자동차도 팔고 돈도 출금했는데 그냥 이렇게 GPT 검색해보면 어려운 건가 안 되는 건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GPT도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봐라, 적극 권장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AI만 가지고 본인이 뭐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을 하고 실제 진행을 하시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변호사님들이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으나 일반인 분들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무를 AI로만 처리하시는 것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불안정하죠. 반드시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괜히 내가 AI 찾아보고 혼자 한다고 하다가 잘못돼서 나중에 보시면 아예 도와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AI 본인이 참고는 하시되 맹신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특히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더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 채무로 고민 중이신 상속인 여러분들, AI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더 스마트를 찾아주시면 상속 채무 해결사 저 허한욱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채무 해결사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허한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